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어제 2명이 더 나와 63명이 됐습니다. 확진 환자 가운데 신천지 제출 명단에 없는 이들이 많아 경상남도는 제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온라인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상은 줄었지만 기부를 하는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단체장과 의원 등은 선거법에 막혀 동참할 수 없는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3.15 일거 60주년 기획보도. 오늘은 3.15 일거 당시 총에 맞고 고문당한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에선 어제 코로나19 확진 환자 2명이 추가돼 모두 63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확진 환자 5명에 대한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신천지가 누락한 명단에서 확진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까지 경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모두 63명입니다. 추가 확진 환자는 신천지 교육생인 거제에 거주하는 99년생 여성과 거창에 사는 62년생 여성입니다. 확진 환자 대부분은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만 5명에 대한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특히 경남 25번은 퇴원하기 전까지 일주일 넘게 뚜렷한 감염 경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창녕에 거주하는 경남 51번과 56번, 61번도 심층 역학 조사 중입니다. 세 사람 사이의 감염 전후 관계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층 역학 조사를 통해서 이 세 사람의 감염 경로를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경남 지역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1,400여 명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22명이 확진 환자로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14명이 신천지 제출 명단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증상자 207명도 추가로 확인해 자가 격리 조치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공무원 등 특수 직구는 신천지 명단에 없는 것으로 확인돼 경상남도는 제보센터를 운영하며 자진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특수 직구는 직업 특성상 다수인과 접촉이 많고 또 증상자가 있다면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치료 체계도 재구축됩니다.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환자는 별도로 지정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하고 일반 환자는 마산의료원 등 전담병원에서, 중증 환자는 음압병실이 있는 경상대병원 등 도내 3개 병원으로 옮겨 관리합니다. 현재까지 의사 환자 542명이 검사 중인 가운데 2명이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움직임들이 온라인에서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판매 부진 속에서 오히려 기부까지 하는 자영업자들도 있어 선순환 구조까지 마련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사 시간이지만 매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평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임대료와 직원들 월급도 걱정이지만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인 재고도 걱정거리. 다행히 SNS를 통해 가게 사정이 알려지며 돼지고기 700kg이 순식간에 팔렸습니다. 엄청난 양의 돼지고기를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주셔가지고 저희가 재고 소진돼서 참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커피숍도 어렵긴 마찬가지. 하지만 이 가게는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평소보다 저렴하게 원두를 팔아 수익금 전액을 대구의료원에 기부하겠다는 SNS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주문이 20건이나 몰렸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건강보다는 돈으로 힘든데 몸이랑 건강이 힘드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하게 되었어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온라인에서 자발적으로 벌어지는 물건 사주기와 홍보해주기 캠페인.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자영업자들에게 작지만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행정이 마비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면사무소 폐쇄를 경험한 창녕군은 전 공무원을 2개 조로 나눠서 서로 다른 공간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 행정 공백 사태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구보건소 직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건소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창녕군에서도 대지면 사무소 직원이 확정 판정을 받아 면사무소가 이틀간 폐쇄됐고 함께 근무했던 직원 18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14일 동안 출근을 할 수 없어서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방역 활동에도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창녕군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전 직원을 2개조로 나누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혹시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군청 전체가 폐쇄되는 일은 막기 위해서입니다. 부서원들을 2분의 1씩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근무하는 장소를 달리합니다. 그리고 또 대면 결제도 안 하고 접촉도 안 합니다. 대구에 사는 직원들의 출퇴근도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창녕의 친인척 집에서 머물거나 불가피한 경우 유스 호스텔을 숙박지로 제공해 대구 지역과의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창녕군 공무원 800여 명 가운데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은 150여 명에 이릅니다. 물론 대구에 가족을 두고 왔기 때문에 걱정은 많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창녕군의 이런 조치에 소방공무원들도 일부 동참하는 등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다른 부분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계절은 봄을 향해 가는데 날씨는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현재 거제를 포함한 6개 시군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황인데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10에서 14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부터 찬 공기가 들어와 기온이 점점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올랐지만 낮 기온은 어제와 비교해 1에서 5도가량 낮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5도, 진주도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진주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밤에는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년과 비슷한 날씨를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4도, 양산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2도, 창녕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3도, 산청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8도, 합천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아침 대부분 지역 영하권을 보이면서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착한 임대료 운동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단체장과 의원 등은 선거법에 막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거제 조선소 인근의 한 상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후 점심시간이지만 손님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상가 매출은 크게 감소했고 일부 매장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돕기 위해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하에 나섰습니다. 얼굴을 알리기는 정중히 사양하면서 고통 분담을 위해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상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안 내려주면은 서로가 먹고 사는데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내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제와 진주, 창원 등 도내 전역에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낮춰주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과 의원 등은 이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낮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완비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따라서 하는 건 상관없겠지만 저희가 임의로 이제 주변 시세하고 상관없이 그 이제 뭐 많이 안 받거나 뭐 완전 반값을 하거나 이런 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4.15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장과 의원 등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선거법에 막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의 선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3.15 일거 60주년 기념 연속기획 보도, 그날의 기억 순서입니다. 오늘은 3.15 일거 당시 부상을 입고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서창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올해 78살의 강성부 씨. 60년 전 당시 마산 상고를 다니던 강 씨는 부정선거에 원흉을 잡겠다며 뛰쳐나갔습니다. 그가 마주한 시위 현장은 전쟁터였습니다. 그걸 방패 삼아 이제 진격을 했는데 그래도 진격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일진이퇴를 하다가 건너 보이는 지점에서 총을 맞고 쓰러져가. 복부와 왼팔에 총상을 입은 강 씨는 경찰의 눈에 띌까 친척 집에 숨어 지내다 나흘 만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 씨에게 남은 건 불순분자라는 낙인. 시위 주동자, 불순분자 취급해가지고 취직도 잘 안 되고 사람들 요 주위 인물 취급하라고 여러 지내왔다고요. 3.15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을 한 동아대학교 졸업반이었던 정현팔 씨. 할머니의 간절한 호소에 시위 행렬에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경찰의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고 북마산 파출소 방화법으로 몰려 일주일간 모진 고문을 겪었습니다. 딱 들어가기에는 뭐 뒤에서 아무 이런 방구도 없이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오였고. 당시 임신 8개월의 천은순 씨도 경찰서에서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쪽 애는 최고의 배는 남산만한데 그놈의 자석 순사가 얼마나 두드려 팼는고. 한 달이 지났는데 여기 새카맣게 돼가 있어요. 3.15 이거와 관련해 부상을 당한 사람만 184명. 경찰의 조사를 받거나 고문을 당한 사람은 142명에 이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해을을 제외한 경남 15개 지역구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김해을은 김정호 의원이 경남 현역 의원 처음으로 컷오프되면서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정됐고 기찬수 전 병무청장과 정영도 경남은행 이사회 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선을 진행한 창원 의창은 김기훈 전 지역위원장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가 지난 2011년 구제역 사태 이후 9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하동 먹점골 매화축제와 하동 청학 미나리 축제, 사천 선진리성 벚꽃축제도 취소됐습니다. 또 함양군도 이달 말로 예정했던 대봉산 산삼 휴양밸리 개장을 연기했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개학 추가 연기와 관련해 시군 교육장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발생 초기 때 학교마다 비축한 마스크 100만 장 가운데 50만 장을 경상남도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건물이 폐쇄되는 것에 대비해 직원의 10%를 평소 일하는 공간과 다른 곳에 배치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내 대학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원격 수업과 과제물 활동 수업 등 재택 수업을 진행합니다. 경남대학교는 오는 16일부터 2주 동안 전체 강좌에 대해 원격 수업을 진행하며 인제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도 온라인 수업과 학습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과제물 수업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도내 다른 대학들도 교육부 지침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환자와 의료진 등이 코호트 격리돼 있는 한마음 창원병원에 라텍스 장갑과 일회용 가운 등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호트 격리돼 있는 한마음 창원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환자들을 격려했으며 환자 진료에 필요한 각종 의료용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진주 지역사회에서 기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주 상공회의소와 ANH 스트럭처, 마켓컴퍼니, 실크 농공단지 협의회,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입주자협의회, 한국배영농조합법인은 어제 진주복지재단에 코로나19 극복에 서달라며 성금과 성품을 전달했습니다.
창원시가 이달 부과 예정이었던 불임 지하상가와 북동 공설시장 등에 대한 대부재산 임대료를 납부유예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동참 확산은 물론 BNK 경남은행과 함께 개인별 최대 1,000만 원의 대출 지원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창원사랑 상품권 190억 원을 긴급 추가 발행해 소비 촉진 분위기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된 산청 신안에서 생비량간 국도 건설 공사를 조기 발주합니다. 국도 20호선인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에서 생비량면 도리를 잇는 9.2km 구간 4차로 확장 사업은 1,79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함안 7서 일반산업단지 306만 7천 제곱미터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정 계획안을 공고했습니다.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7서 산단에 입주한 90곳 중 40곳이 악취 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내 악취 관리 지역은 창원 국가산단과 김해 주촌면 원지리 일대 축사 관리 시설이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